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통상 전쟁 국면에서는 신흥국 증시가 더 타격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침공 소식 때문에 오후장부터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6% 떨어지면서 2,648선까지 지수가 계속 내려갔고 코스닥 시장은 3.3% 떨어지면서 848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간밤에 대러시아 추가 제재를 발표한 이후에 시장은 상승 분위기가 생겨났고 위험 자산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큰 폭의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던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고요.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850포인트 이상 떨어졌지만 장중에 3% 이상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5% 상승했고 투자자들은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던 기술주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 반도체와 전기차, 빵 주식들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시장은 장 마감 직전에 3%까지 올려 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연준이 25bp를 인상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예상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기분 좋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0.8% 이상 오름세 보이면서 전일 대비 23포인트 챙겨갈 것으로 보이고요. 2,672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1.2% 급등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10.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대규모로 매물을 좀 출회를 했습니다. 공포 매물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 조금 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대장 시그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호 대표, 임상현, 임찬우 전문위원, 그리고 윤정식 부장까지 함께 하실 거고요.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 놀러 오셔서 실시간 소통까지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픈맨 민경철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을 좀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미증시가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을 했고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회복세를 보였다 보니까 어제 좀 많이 하락했던 시가총액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들이 오늘은 좀 들어와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자 개장 전에 자세한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전일자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3.45%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종가는 정말 놀랍게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3.3% 마무리되면서 거의 밑꼬리가 지금 거의 플러스 7% 가까운 상승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불구하고 6에서 7%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분석을 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러시아 증시도 좀 간단하게 좀 체킹을 해보도록 하면은 러시아 증시도 이게 월간 차트로 보시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러시아 증시가 폭락했을 때의 저점이 550포인트 정도였는데 거기서 55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4배가 올라가고요. 또다시 2014년도, 2015년도 저점에서 저점이 한 570포인트 정도, 570포인트 정도에서 또다시 최근에 1900, 그리고 1600, 그리고 1300까지 100%, 200%가 몇 년 동안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바닥에서 잘 잡았으면은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주가가 우리 지수 기준으로 수백 퍼센트 시세가 만들어지는 구간까지 터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610포인트에서 740포인트까지 여기 밑꼬리가 굉장히 작게 보이지만 장중 저가가 지금 610이고요. 종가가 720이기 때문에 저가 대비해서는 플러스 20% 이상의 상승 변동폭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풀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에 저는 첫 번째 우리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는 우리가 분봉상의 흐름을 보면 아침에 개파락 출발해서 막판까지 강하게 들어 올렸다는 것을 기술주 성장한다 이런 리스크들보다는 우리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핵무기 8,000개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핵무기 7,000개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와 미국이 실제 전쟁이
양국 간에 전면전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저는 0%에 수렴한다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러시아와 미국의 그런 전쟁이 우리 글로벌 투자자들의 그런 극도의 공포로 이제 지수 하락의 이유로 좀 작용을 했었던 모습인데 일단은 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뭐 때리더라도 이제 미국과 이제 러시아 수뇌부들 간의 합의가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제 미국은 독일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때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뿐 실제 이제 본 게임이었던 러시아와 미국과 나토군의 연합이 싸우는 이 구도가 즉 본 게임이 지금 전쟁이 시작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힘싸움은 당연히 이제 러시아가 뭐 이기게 될 거라는 부분들은 이변이 없었는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은 러시아와 미국이 전쟁을 전면전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 때문에 지금 글로벌 증시가 큰 폭으로 1월달, 12월달부터 계속 무너진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어찌됐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참전을 하지 않겠다, 파병을 하지 않겠다. 자, 독일에다가는 8,000명의 미군을 더 증강해서 배치를 하지만 독일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켜볼 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괴롭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힘겨루기는 그냥 이제 한 발짝 뒤에서 관망하는 형태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서 실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걱정했었던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그림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나스닥 지수 저가 대비 플러스 6에서 7% 그리고 러시아 증시도 자 어떻게 보면은 자 이건 조금 우스운 소리인데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러시아 증시가 마이너스 하루 만에 50%가 지금 무너졌습니다. 자 이거 낙폭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제가 일봉상의 낙폭을 보시면 자 마이너스 49%거든요. 마이너스 49%. 이게 의미는 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갑자기 모든 종목이 다 반토막이 났다는 겁니다. 하루 만에. 그동안 빠지고 빠지다가 이제 많이 빠졌는데 했는데 여기서 반토막이 또 났습니다. 자 침공한 건 러시아인데 지수가 반토막이 난 거는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도 자기 살을 깎아먹는 그런 이슈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어찌됐건 우크라이나 침공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미군과 나토군의 압박과 제재로 인해서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과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자국의 증시를 1,500포인트에서 600포인트까지 거의 마이너스 60% 이상 3분의 1 토막 내면서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에 대한 물음에 저는 파생 시장에서 천연가스랑 곡물이랑 국제유가 원자재로 막대한 선물학적인 수익을 내고 그리고 숏 포지션을 잡고 여기서 증시가 떨어지면서 발생되는 천문학적인 이득을 취하고 또다시 바닥에서는 롱 포지션으로 변경하고 현물을 저가에 매입함으로써 월봉상으로 보시면 2008년도, 2014년도, 2016년도 거의 한 7년 만에 오는 저가 매수 기회입니다. 러시아 증시는. 자, 그래서 이 7년 만에 오는 저가 매수 기회까지 의도적으로 주가를 내리꽂고 여기서 롱 포지션과 저가 매수를 진행해서 다시 올라가는 과정에서 추가 수익과 행복을 챙기겠다라는 그림으로 이런 일련의 모든 사태에 대한 그림이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의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면서 자, 어찌됐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힘겨루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과 좀 합의가 된 건지는 비밀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으로 확산이 되지 않는다가 이제 오늘 글로벌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에 큰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긴 이야기, 소설의 이야기 많이 열심히 들어주셨는데 자 오늘자 기준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우리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군들 3가지에 대한 리뷰 빠르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가스입니다. 자, 다른 천연가스 국제유가 관련주들 전부 다 신고가 돌파하고 폭등한 고점에 위치해 있는데 SK가스 저평가 구간으로서 가격 조정 끝나고 지금 어제자 기준으로 처음으로 주요한 매물 돌파하는 구간에 위치해 있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IT센 종목이 고가 8,000원에서 4,000원까지 반토막이 나고 그리고 나서 이중바닥을 다지고 나서 어제 막대한 매기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IT센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GS 글로벌 보겠습니다. 자, GS 글로벌도 3,300원짜리가 2,000원까지 마이너스 30% 무너지고 나서 그동안 볼 수 없는 거래대금을 전일자 수반하면서 우리 1월 중순 이후에 계속 한계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SG 글로벌 종목도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월 25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장이고요. 이제 2월달 거래일 하루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제는 두 주가 지수가 나란히 급락한 가운데 이 석유와 천연가스 관련주 그리고 방산업체들 상승했습니다. 어제 양지수를 가장 많이 압박했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삼성전자고 하루 동안 1,600억대 매도를 보였습니다. 또 테슬라의 주가 급락 때문에 국내 증시에 있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어제 테슬라 그리고 전기차들 상승세, 급등세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하루 만에 회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했고요. 코스닥이 2%대, 코스피가 1.3% 강하게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 기관들 다시 시장에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오늘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께 자세한 상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입니다. 네, 오늘 하루 만에 양지수가 좀 급등하고 있는데 자세한 개장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장은 전일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상반되는 어떤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간의 코스피 시장 대비 코스닥이 굉장히 많은 지수들의 하락을 이어져 왔었는데요. 오늘은 코스닥 시장부터의 강한 반등이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세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국내 증시에 한정된 어떤 이슈로 본다면은 어제, 그러니까 24일 한국은 금통위가 진행이 됐었죠. 이주열 총재의 마지막 금통위가 진행되면서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하겠다라는 의견이 발의가 됨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의 어떤 금리 리스크, 즉 어떤 신용 잔고에 대한 유지 자체에 대해서의 리스크가 많이 경감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서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많은 하락을 나타났던 원주 한 가지도 아무래도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하여서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 즉 어떤 투자 시장에 대한 심리적 지표의 악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요 증시들이 올라갈 때 코스닥 시장에서의 강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증시와 그리고 러시아 증시 그리고 유로 증시 이 세 증시의 형들을 살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일 나스닥 지수를 비롯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같은 기술주 중심에서의 강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가스들, 즉 이제 특수가스라든가 원자재 이런 부분들에서의 가격 부담들이 굉장히 높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지수 같은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가 강하게 포착된 것은 그간의 어떤 지수의 하방 압력 대비 전쟁이라는 어떤 그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서 불확실성 자체에 대한 일시적 소요로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접근을 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단기적 어떤 차익 매매 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기보다는 장기적 투자에 대한 시기로 입장을 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도록 하겠으며, 특히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에 대한 목표 주가를 조금 하향 조정하시면서 손익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그 실전 부분들을 오히려 자산의 손실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최소화하시는 방향을 권고드리고자 합니다. 네, 현재 개장 상황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특징주들 살펴보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할 텐데 어제와는 흐름이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은 리오프닝 관련주가 상승을 해주고 있고 로봇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방산주나 해운 업종들은 지금 급락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 챙겨서 종목들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네, 결국 이제 빅텍을 비롯해서 방산주들의 특징은 어떤 그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다시 또 이벤트가 발생하면 후퇴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변동지수, 빅스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는 아무래도 비료주, 사료주와 같은 종목들은 조금 다소 후퇴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강세를 보이는 섹터라고 하면은 네트워크 통합 그리고 가상화폐, 보안주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제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자연스럽게 보안주 중심의 어떤 정보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섹터를 올라오고 있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좀 단일 종목으로서 이제 상한가까지 거래에 도달을 하다 보니까 강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뒤이어서 사이버원이라든가 라온시큐어 같은 우리가 모바일 통신 그리고 PC 통신 관련된 부분들의 종목들이 뒤따라서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함에 따라서 여기에 다시 가상화폐에 대한 소요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 시장 전망치를 추종하게 되면서 이와 연계되어 있는 각종 종목들, 비덴스를 비롯해서 네오이즈 홀딩스와 같은 종목들이 4% 정도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린다면은 그간에 상승했던 종목 대비해서 하락했던 종목들은 전쟁 자체가 발발한 데 대해서의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셰일가스, 자원개발, LPG 그리고 도시가스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특히 사료 부분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제 러시아 모에스 지수가 73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지난 한 달 전 140포인트 이상에 있던 모에스 지수가 거의 50%가량을 하락했지만은 장중에 다시 회복을 하는, 즉 장중에는 마이너스 33%가량의 어떤 하락폭으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전쟁에 대한 이벤트성, 즉 어떤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나타난 그 리스크가 실제 발생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시장 전망치가 회복될 것이며 특히 어떤 소요의 안정성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은 하향 조정하지만 여전히 리스크 부담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로 섹터들을 접근하실 때는 그간의 지수 전반적인 하락이 연이어서 이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혹여나 이번에 이런 종목을 가져보고 싶다 하시는, 즉 어떤 종목별로의 어떤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가올 3월, 즉 어떤 FOMC에서의 연준의 발언이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서 추정하기 굉장히 유효한 어떤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는 투자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FOMC에서 마찬가지로 0.25%포인트를 올릴 것인지 아니면 0.5%포인트를 올릴 것인지 그 기준금리의 상승치에 대한 부분들의 리스크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어제 이제 2개월 통계가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라는 부분들을 통해 유추할 수 있듯이 연준에서도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압박감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나 단기간에서의 어떤 그 위기 자체, 즉 어떤 단기적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을 금리 인상이라는 조급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드와치에서는 현재 2.5%에서 0.5%포인트 사이, 즉 0.25% 정도 0.25%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들이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장세에서는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에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종목 자체가 상한가를 비롯해서 거래 제한폭까지 높게 주가를 형성하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차익 실현을 진행하시는 것을 다소 권고드리겠으며 종목 자체의 전반적인 분산이 필요하다. 특히 어떤 가치주, 즉 철강이라든가 건설주, 제약, 화학 이런 부분들에서의 종목들을 접근하실 때는 실적 자체가 과다 낙폭, 즉 실적 대비해서 주가의 괴리가 높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하셔서 공략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개장 전략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임찬우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예예. 네, 현재 실시간 조회 종목 상위 종목들 정말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했던 대성 에너지나 GSE들 급락이 나와주고 있고요. 다른 경기 민감주들이 좀 상승하고 있고 오늘 보안 관련주들 코스닥 상장 종목들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장 초반에 들어왔던 외국인 기관들의 매물들이 갑자기 좀 출회가 되면서 지금 중소형주 위주로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들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예. 일단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거래량 상위 부분들을 다시 한번 두 번 이중 검증을 이제 해보면, 이스아시아 홀딩스, 그러니까 중국적 관련된 부분들, 지주회사 쪽의 흐름들이죠. 크리오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현재 큰 폭의 상승들을 좀 해주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약간 뒤에 이제 홀딩스가 현재 붙은 부분들은 거의 지주회사 쪽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주회사 부분들이 이제 큐로홀딩스 외에 뭐 심텍홀딩스, 그다음에 알파홀딩스 이런 부분들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은 알파홀딩스를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저점에서 고점, 그 다음에 한 절반 정도를 우리가 이제 가정해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보통 한번 첫 출발을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스트레스 급등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힘들고 먼저 이제 상승과 조정 한 번에 이런 탄생 파동이 형성이 된다. 이걸 이제 가정을 좀 하시고 보시면은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이제 조정을 보였다가 여기서 이제 추세 반전이 있죠. 근데 현재 어제 이제 추세 반전의 흐름을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은 음봉의 중심을 회복하면은 이제 추세 반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도 전기차 신규 진출한다. 뭐 그런 뉴스도 있고 또 과거에 현재 항암제 관련된 그런 기업을 인수를 했던 그런 전력들도 있기 때문에 또 본업인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좀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 치고는 좀 약간 저평가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접근하셔도 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시면은 알루코라는 종목이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알루코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의 소재 또는 부품주 이런 부분들이 전방위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알루코 외에도 현재 상하프론테크, 동원시스템즈, 뭐 캠트로닉스, 에코프로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대거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이제 2차 전지 쪽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기업이 어떻게 보면 양극재 관련된 부분들 LNF 쪽도 이제 반등을 좀 해주고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이제 부분 해당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의 흐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이제 양극재에서는 LNF, 음극재에서는 대주전자 재료, 그다음에 나노신소재 쪽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전액에서 현재 이런 부분들 두 개의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하시길 바라고요. 전액에서는 후성, 첨보 이런 기업들이 좀 있죠. 이런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오늘 특이한 부분들은 로봇 관련주 부분들이 이제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가 그냥 대장주 형태로 올라주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면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은 로봇 붙은 부분들이 다 있죠. 근데 로보스타, 로보티즈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로보스타하고 로보티즈는 LG 관련된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을 할 때는 이 두 개의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 생각이 되는데. 자, 로보 같은 경우는 이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에 해당이 되지만은 현재 로보스타는 장기 평선 아래에 좀 있죠. 그리고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바닥에서 이 쌍바닥 찍고 이제 상승사파 십자 도정 특유의 황금 캔들이 좀 잡혀주고 있죠. 그리고 21선 돌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로보스타 그다음에 약간 이격이 높지만은 현재 로보티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현재 집중적으로 약간 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지바이오가 오늘 이제 13% 정도 올라왔었는데. 제가 항시 이야기를 했지만은 한번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절반 접어준다. 이게 어떤 파동인지 절반 접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절반 접어주고 추세 이탈이 아니면은 이게 이제 3파의 조건이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지금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 13% 정도 올랐죠. 그래서 현재 이 부분하고 연관이 된 부분들이 이제 이지바이오하고 이지홀딩스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좀 하신다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지홀딩스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면은 자,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지바이오는 올랐는데 이지홀딩스는 오르지 않았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 탑3는 어제 그 곡물가 때문에 올랐고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지홀딩스 부분들을 현재 보시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해당이 좀 됩니다. 상승사가의 양시자 황금 캔들이 나왔죠. 현재 18일 정도, 22일 전후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 식품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약간 올라주고 있는데 제지 맥주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이제 바라보시면 되냐면은 보통 한번 주식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크게는 아니지만은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조정을 보이고 다시 가려고 할 때 이 부분들의 하나의 주기가 거의 한 달 주기일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보셔도 좀 된다. 한 달이 정확히 지켜주는 거 있고 지켜주지 않는 거 있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주 맥주 같은 경우도 이제 2단 상승이죠.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집니다. 이 부분에 그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거에 기본적으로 이수배만큼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된다. 다만 이런 일파의 조건이 너무 많이 오른다 하면 이걸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만 약간 주의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21선이 근처에 있는 부분들, 제주 맥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셔도 되죠. 그런 이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쭉 이제 상황을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아이원 이제 부분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부분들도 현재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 자동차 부품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는 주식에 해당이 되는데 낙폭이 굉장히 많이 과대된 상황이고 바닥에서 서서히 지금 올라와 주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는 아이원 부분들도 나름대로는 상당히 터닝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현재 이제 보시면은 오늘 이제 풍력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도 현재 그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좀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그런 어떤 그 위기 속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어떤 대안책으로서 EU 에너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죠. 천연가스 관련된. 그래서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들도 오늘 이제 반대적으로 이제 두각을 나타나고 있는데 풍력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CS 윈드, 그 다음에 CS 페어 이런 종목군들이 크게 올라주고 있는데 현재 풍력 하면은 여전히 그 유니슨 현재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떠올라주고 있죠. 동국 SNC 이런 부분들, 상강 MNT 이런 종목군들이 해당이 되는데 유니슨 같은 경우도 현재 고점에서 오랫동안 침체했던 흐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재 그 주봉으로 한번 환산을 좀 해보면은 현재 일봉으로 환산 다시 한번 볼까요? 현재 굉장히 많이 이제 고점에서 오랜 동안 침체했던 흐름들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거의 지금 8,000원에서 지금 2,000원까지 4분의 투방이 났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낙폭과대한 어떤 상황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풍력 관련주가 오래간만에 순환매로 형성이 좀 돼줄 확률이 많다. 그래서 여기서도 삼중 바닥을 형성을 하고 터닝하는 어떤 과정들이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14% 정도 상승인데 만약에 이제 장중 조정이 오면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현재 그런 관점에서 유니스를 한번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부분들이 현재
나머지 어떤 종목군들도 현재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CS 베어링이라는 종목군도 있고요. 또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좀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쭉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 흐름 계속해서 현재 지켜보시면은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일홀딩스나 휠라홀딩스 이런 지주회사 쪽의 흐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풍력 관련주 외에 OCI, 태양광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데 OCI 차트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2차 전지 쪽의 흐름들, 지주회사 쪽의 흐름들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대거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쪽도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대거 상승 중에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종목별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다음 주자 임찬우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탄력을 받으면서 코스피 시장이 2,685선까지 회복해줬고 코스닥은 2.65%까지 급등하면서 어제자 낙폭을 계속 만회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좀 새로운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떠오르고 있는데 오늘 아무래도 이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좀 좋습니다. 어떤 종목들 챙겨볼까요? 예, 일단 기술주들도 좋고 전체적으로 에너지 관련주도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만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조정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도 기술주 위주로 좀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일단은 아모텍이라는 종목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모텍이라는 종목은 이제 수동 전자부품이나 BLDC, 모터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사업 부문은 크게 좀 세 가지로 세분화될 수 있는데요. 세라믹 칩 부분과 안테나 부품, BLDC 모터 부분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미국, 유럽 등으로 이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과 베트남의 생산 법인을 이제 차렸으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생산의 능력도 이제 키워가고 있다라는 면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2021년 4분기 매출은 이제 조금 이제 증가세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이유가 조금 이제 발생되고 있는데요. 3분기 대비 이제 18% 정도가 이제 증가했다. 모터 매출에 대한 수출이 이제 증가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고객사에 납품하는 신규 제품이나 모바일 관련 부품의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그 부분이 조금 주요 역할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직 유동적이지만 MLCC 매출도 지난해 분기보다 대비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영업이익 역시 또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모바일 관련 부품에서 이제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가능하다 말씀드리고요. 또한 아모텍이 아까 말씀드렸던 MLCC 부분이 조금 이제 부과가 되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이제 부품 매출액이 1,100억 정도에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조금 확인하시면 38% 정도 차지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쪽에도 수급이 들어오고, 아직 조금 느리지만 반도체 부분에서도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2년 1분기에는 일단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전장 부품 매출액도 증가하고 실적 안정성도 이제 높아지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MLCC 시장도 진출하면서 이제 효과를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장이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아모텍 제품의 매출액 정도를 보시면 일단 MLCC 부분에서 이번에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고, 모터나 이런 다른 부품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장 매출액은 지금 자동차 부품 섹터 그 반도체 수급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시장에서 조금 매수세가 조금 약하다.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기술주로 수급이 다시 들어왔을 때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코로나 이후로 저점을 찍고 나서 강하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자동차 이슈도 있었고 하면서 추가로 고점을 한번 찍었습니다. 고점 찍고 지금 고점 대비 한 50% 정도 빠져 있습니다. 좀 매력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고요. 일단은 쌍바닥을 이루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나서 시장의 지수가 빠지면서 쭉 조정이 다시 왔습니다.
그래도 일단 MLCC나 이런 부품이나 관련해서 아직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았지만 솔직히 이제 턴어라운드만 된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거래량은 아직 상승했을 때보다 조정 없이 이제 거래량 없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오늘 양봉을 띄워주고 있고 21,500원 부분만 잘 지지해주고 간다고 하면 저점이 어느 정도 잡혔다. 그리고 우상향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니까 이 종목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심택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일단 심택은 현재 계속 신고가를 쓰고 있는 회사인데요. 조금 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이 회사는 심택홀딩스로부터 인적 분할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빅4이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외국 회사들을 이제 납품하는 패키징 회사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선도 기술을 갖고 있고 다양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4분기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연분기로는 거의 40% 이상 증가했고 그리고 단기로는 한 7% 정도 증가했다. 이를 통해서 지금 현재 계속 차트는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본의 자회사가 일단은 어느 정도 매출액을 또 양호적인 실적을 갖고 오면서 추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전체적으로 고부가 가치인 패키지 기판의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과 함께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영업이익이 일단 3천억 원을 초과했다고 합니다. 3천억을 초과하면서 매출액은 1조 6천억 정도 되는데 3천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그 매출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일단 메모리와 비메모리 패키지 기판을 이제 모두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반도체 수급만 완화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잘 해결이 된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계속 납품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 가능하다. 그리고 신고가도 계속 갱신해 나갈 수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공장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른 이제 그러니까 활발하게 이제 활동이 됐을 때 반도체 쪽으로 활발하게 수급이 들어왔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직 정말 고가이면서 높은 자리이긴 하지만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기랑 LG 이노텍, 단덕전자 등 같은 비슷한 계열의 이제 패키징 부품이 있지만 심택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자회사의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으면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 그리고 DDR5로 넘어오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DDR4 매출에도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DDR5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조금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추가적인 상승이 엄청 나왔던 종목입니다. 오늘도 신고가를 찍고 지금 조정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안정적이게 바닥을 다지고 나서 보자라는 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고요. 일단 46,000원까지 조금 조정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를 써놓은 상태고 지금 계속 종목이 수급이 돌았지만 그래도 이제 높은 자리다라고 해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래 바닥에서 충분히 지지를 받는 걸 보시고 나서 진입하셔도 될 것 같다. 46,000원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목 하나 더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울 반도체라는 회사를 갖고 왔는데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반 조명이랑 IT 그리고 자동차, UV 등 광범위한 분야의 이제 LED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종합적인 LED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를 중심으로 해서 영국이랑 유럽이랑 중국, 베트남 등 이제 글로벌 R&D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이 아마 더 조금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LED 쪽 부품에 이제 고성능의 LED를 이제 탑재한 TV가 조금 이제 다시 한번 판매가 된다고 했을 때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자동차 반도체가 해결이 되면 자동차 생산에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다시 돌아오면 판매가 될 때 이 제품도 많이 팔릴 수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근데 지금 삼성전자에서 미니 LED TV를 조금 출하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이제 프리미엄 패키지로 이 회사의 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LED 부품 쪽에서는 서울 반도체가 조금 대장 쪽에 있다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성능 LED를 조금 많이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일단 부분 매출 전망에 대해서 조금 보시면 차량용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조명도 괜찮은데 일단 중형 LED 부분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다. 이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시고요. TV 출하량이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번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어느 정도 큰 가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조정이 좀 받았지만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지금 보시면 일단 어느 정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이후 저가인 부분이지만 아직 LED 부분 수급이 조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LG 디스플레이랑 같이 한번 움직이는지 봐주시면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시그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찬호 전문위원과 함께 세 가지 종목 시그널 챙겨 들었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의 윤정식 부장 만나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도 조금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들의 순매수세로 지금 지수가 방어되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장 초반보다는 상승 흐름을 더 키워가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현재 2.7% 상승하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그동안 낙폭이 좀 많았던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코스닥 개장 상황 짚어주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이 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 매도를 하는데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수급의 주체가 정반대죠. 이런 차이가 상승률의 차이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1.43% 상승을 하고 있고 좀 아쉽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81%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강한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급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이다라는 점, 이런 차이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기술주 중심이 된 상승률이 좋았죠. 기술주들이 상승률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코스닥 같은 경우 상승률이 좀 더 좋은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승이 지금 이상으로 사실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떨어지게 된다라면 국내 시장은 이 약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가는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요. 지금 자리를 충분히 유지하는지 이 정도를 좀 봐야 되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금액이 더 늘어난다라면 상승률이 아무리 개인의 힘으로 지금 1.4%까지 올렸다고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늘어나면 상승률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정도 혹은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오는지 여부와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여부를 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외국인 기관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유가 증권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장 체크해봐야 할 이슈 그리고 그에 대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아무래도 반도체 종목에 대한 그런 수급적인 회복들 지금 유효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어떤 종목 특히나 집중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SK하이닉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SK하이닉스가 오늘 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좀 조정이 있었고 전일 같은 경우 조정이 좀 깊게 나왔었죠. 이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의 매도로 이어졌고요. 이 외국인의 매도가 SK하이닉스에 가장 좀 강하게 작용하는 모습들이 최근 한 일주일가량 이게 기간에 걸쳐서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았습니다. 다우, 나스닥 모두 상승을 했지만 나스닥이 좀 더 좋았고요. 이런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았기 때문에 이 반등을 하는 이런 모든 두 가지 요인이 SK하이닉스의 상승으로 좀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이 최근에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와 연동되는 정도가 좀 더 큰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자체는 상반기에 가격 반등도 하고 실적도 좋은 모습 보여지겠지만
시장을 가늠하는 지표로 SK 하이닉스를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차트상으로도 61선에서 딱 걸쳐서 좀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도 사실은 지금 자리에서 조금 더 반등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모습만 보더라도 그리고 시장의 모습도 전체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특징적인 부분들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엔터주의 흐름이 강한데 오늘은 살짝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JYP 엔터 같은 경우는 빨간 불을 켜고 있지만 SM은 지금 파란 불인데요. 다른 종목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YG 엔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YG 엔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엔터주들도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죠.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로 좋지 않게 좀 떨어졌다가 최근에야 좀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하이브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 YG 엔터도 좋은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가 좋다. 이 부분이 엔터주의 가장 큰 매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적으로는 투심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콘서트에 대한 재개, 이 부분이 이제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4분기에는 콘서트 재개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실적이 좋았다. 이 부분은 2022년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엔터주보다 더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조정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엔터주 같은 경우는 상승한 폭이 다른 리오프닝 관련한 주보다 좀 미미한 수준이고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실적은 좀 더 좋게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실적이 좋은 종목이 1번입니다. 해운주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모습들 나오고 있죠.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엔터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4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온 이 YG 엔터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추가적으로 계속 보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세가 강합니다. 로보로보, T로보틱스, 로보티즈 이렇게 세 종목이 현재 급등하면서 조회 상위까지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전망도 좀 짚어주실 수 있습니까? 네, 로봇 같은 경우는 국내 대기업들이 관심을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있죠. 로봇을 실질적으로 사람 같은 로봇을 만든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 일본 스타일이죠. 사실은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봇 그리고 비교적 좀 단순한 기능을 가진 로봇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대기업들이 진출하려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올 때마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로보로보가 거의 상한가 가까이 26% 이상 7% 올라가는 모습들 T로보틱스와 로보티즈까지 상승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 로봇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별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도 좋고 이 기업들의 수혜가 되는 부분들도 좋은데 과연 숫자로 찍히는 게 어느 기업들이 언제 찍히는지 최근에 숫자가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뉴스로만으로는 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찍히는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이 옥석 가리기에는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지수 상황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강하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의 흐름을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오히려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우상향 곡선 그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690선, 코스닥은 872선까지 회복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기 전에 코스피 매매 동향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좀 들어오면서 오늘은 유일하게 개인들이 조금 매수해주고 있는데요. 464억 원대 사들이고 있고 나머지는 198억 원대 그리고 265억 원대 소폭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이 나홀로 순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기관도 매수세 동참해주고 있는데 매수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외국인들 현재 885억 원대에 사들이고 있고 기관 94억 원대에 사들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총 상위 1위부터 5위 보겠습니다. 네, 네이버가 오늘은 급등하는 모습인데 오늘은 대체적으로 성장주가 좀 강한 흐름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3% 이상 오름세 보이면서 주가 31만 2천 원대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낙폭이 조금 더 컸던 SK하이닉스 2%대 급등 보이면서 12만 5,500원대 거래하고 있고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 삼성전자의 가장 강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전일 대비 1,000원 오름세 보이면서 72,500원대에 주가 회복해준 모습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오늘 역시나 성장주가 강하다는 모습 카카오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5% 이상 급등을 하면서 장 초반부터 상승을 꾸준히 가져가주고 있고요. 전일 대비 4,600원 올라가면서 94,600원까지 주가 회복해주는 모습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45%대 상승, 현대차가 1.16%, 어제 좀 급락 나왔던 2차 전지 관련 종목, 삼성 SDI는 2.9%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미증시 테슬라 급등하면서 오늘은 또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이 5%, LNF도 5.6% 급등하고 있습니다. 개인 종목들도 그동안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닥에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동반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현재 3% 가까이 오름세, 카카오게임즈는 5.8%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도 강한 모습이죠. 위메이드가 4%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 HLB가 3만 원 선을 회복해줬습니다. 셀트리온 제약과 첨보, CJ E&M도 모두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다행히도 시장이 좀 회복을 해주면서 그동안의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오늘 끝까지 강한 흐름 가져가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장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